대구문화방송이 일본 사드 레이더 기지를 방문해 보내드리는 연속보도. 오늘은 일본 교감이사키의 사드 기지 배치 과정을 전해드립니다. 성주 사드 배치 저지투쟁위원회는 폭력 사태가 재발할 경우 민심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반대 저지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메르스 환자를 치료한 병원에 관련 장비를 사라면서 모두 482억 원을 지원했는데 대부분이 엉뚱한 데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고 쌀에다 가격 하락 등으로 쌀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비 소식 없이 덥기만 하겠고 주말쯤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대체로 구름만 많이 낀 가운데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칠곡 등 일부 지역이 31도로 가장 덥겠고요. 대구 지역은 29도로 예년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 또는 위험 단계까지 올라서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는 가급적 장시간 야외 활동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는 비교적 선선한 공기가 머물겠고요. 낮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주말쯤에나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주 지역민들은 앞으로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평화적인 방법으로만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주 사드 배치 저지 투쟁위원회는 국무총리 성주 방문 당시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 민심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모든 시위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오는 21일 서울역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에서는 외부인과 구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파란색 리본을 옷에 부착하는 한편 경찰이 마련한 폴리스 라인도 준수하기로 했습니다. 외부인들이라든지 지역 시민들과 이렇게 마찰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이렇게 질서 유지를 할 겁니다. 성주 곳곳에 걸려진 현수막 색깔도 혐오감을 줄이기 위해 바꾸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초중 고등학생과 어르신들이 대통령에게 편지 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민들의 의견을 알리는 데 힘쓰기로 했습니다. 미군이 괌 기지에 배치된 사드 포대를 한국 취재진에 공개해 전자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데 대해서는 투쟁위는 여전히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전자파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괜찮았다면 왜 공개적으로 하지 못했는지, 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입지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무시를 했는지 그게 의문스럽고.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성주에서 새누리당 당원의 탈당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투쟁위가 지난 17일부터 새누리당 탈당 신고서를 받고 있는데 오늘까지 400여 명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한편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사드 배치에 대한 이틀간의 긴급 현안 질문에 들어갔습니다. 예상대로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오간 가운데 야당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절차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주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소통 부족을 집중적으로 질타했습니다. 무조건 정부가 발표하면 국회의원도 따르고 대구 경북 시도민도 따르고 성주 군민도 따라야만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으로 발표를 한 거죠. 이 의원은 지역 이기주의로 주민들이 매도당하고 지역 경제마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성주 군민과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드 배치 결정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장도 안 짓겠다. 기농도 철회하겠다. 대구 나가 살겠다. 또 정부는 지역 이기주의다. 님비다. 이렇게 비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그것을 님비 현상이라고 그렇게 일괄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지만 김진태, 전희경 등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상 필요한 조치이고 전자파 등 우려되는 피해는 과장됐다며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상충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을 성주 국민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 구민들이 방청객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사드 관련 국회 긴급 현안 질문은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만 재차 확인했을 뿐 해법 마련의 열쇠는 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국회는 어제 이어 오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성주 배치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을 벌입니다. 이틀째인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시작으로 12명의 여야 의원들이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드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과 외교적 문제, 배치 과정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도 사드 관련 국회 대정부 질문 회의장에 성주 주민 40명이 방청객으로 참관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결정한 지 닷새 만에 전격적으로 성주를 최적지로 발표했는데요. 일본에서는 사드 레이더 배치의 장소 결정까지 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일본 교가미사키의 사드 배치 과정을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사드 기지 배치 지역으로 교가미사키를 거론한 것은 2013년 2월. 그로부터 2년이 지나 교가미사키에는 사드 레이더 기지가 배치됩니다. 교가미사키가 속한 교토부의 홈페이지에는 관련 문서가 40여 건이 공개돼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사드 레이더의 사진과 각종 재원이 상세하게 나와 있고 해당 지역 주민과 지자체에서 제기한 우려와 질문에 일본 방위성이 상세하게 답변한 자료들이 가득합니다. 레이더 기지 배치 전부터 주민 설명회는 물론 소음과 전자파, 환경오염 등 부문별로 관련된 조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진 우리 정부의 사드 성주 배치 과정과는 확연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노력에 모든 주민들이 수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国はこうなんですね。あなたたちの安心と安全と命と財産を私たちは守る防衛省ですと。どうしてあなたたちが大変になるようなことをしますか。 이곳 주민들은 결국 전자파가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기지가 들어서고 난 뒤 일본 정부는 애써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そういった第三者のそうそうニュートラルな政治的にほとんどもうニュートラルなところでしっかりとそれを要するに生態系に与える影響とかそういったものをしてほしいと。 그러면서 이들은 성주 소식을 잘 알고 있다면서 성주 주민들을 걱정했습니다. ここの海の上じゃなくて人が住んでる上はそこはね多分電磁波飛ばす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からこれは被害はまあなんかもっともっと出てくるんではないかと. 일본은 나름 긴 시간 절차를 밟았는데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제대로 없어 더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이달 초였죠. 울산에서 규모 5의 지진이 발생한 뒤 우리 지역도 그 여파가 컸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에 밀집된 원전도 큰 문제지만 관공서와 학교 같은 공공시설물도 지진에 매우 취약한 걸로 나왔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시가지에 설치된 CCTV 화면이 좌우로 흔들리고 가문사지 3층 석탑도 위아래로 요동칩니다. 규모 5.0의 이번 지진은 1978년 이후 5번째로 큰 규모로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4.0 이상의 지진 가운데 40%가 동해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인근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경주 지역 건물의 내진 설계는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전체 건물 7만 7천여 개 가운데 내진 설계된 건물은 3.7%로 2,900여 개에 불과합니다. 공공시설물도 사정은 비슷해서 경주시청사와 2006년 이후 지어진 일부 주민센터 등 6곳을 제외하면 지진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공공건물 가운데 지금까지 추가로 내진 보강을 하거나 보강을 계획 중인 곳도 찾기 어렵습니다. 내진 설계 의무화 법률 시행 이전 건물은 내진 보강을 해야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통하여
비상시 재난 대피소로 쓰이고 어린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진 설계나 보강 공사를 한 경주의 초중고등학교 건물은 전체 175동 가운데 18.2%인 32동에 불과합니다. 학교는 한정된 공간에 많은 아이들이 밀집해 있어 지난 중국 쓰촨성 대지진 때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났던 곳입니다. 특히 학교가 애들이 있기 때문에 낮에 지진이 일어나면 애들 다 죽이잖아요. 쓰촨성 지진 때 애들이 어디서 죽었습니까? 전부 다 학교에서 다 죽었는데. 경주교육지원청이 매년 두세 곳씩 보강 공사를 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전 지원금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내진 설계, 또 재난 대비 물자 비축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 것이 동해안에서 지진 활동이 점차 빈번해지고 있지만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다음 달 중순이면 벌써 햅쌀이 나오는데요. 재고쌀에다 가격 하락 같은 쌀 문제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소비 촉진과 수출 확대, 생산 조정제까지 각종 대책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건엽 기자입니다. 따가운 햇살 아래 벼가 벌써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반 농가들보다 한 달 이상 빨리 모를 낸 조생종 햅쌀로 다음 달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당히 작황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게 8.15 쌀이라 그래서 강복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8월 15일 전에 저희들이 쌀을 내놔야 됩니다. 햅쌀 출하가 임박했지만 전국 190여 개 미국 처리장에 쌓여있는 재고쌀은 60만 5천 톤. 지난해보다 4만 톤이 더 늘었습니다. 쌀값은 계속 떨어져 최근 4년 새 산지 가격 기준으로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쌀 문제 해결에 비상이 걸린 상황. 정부는 우선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3년간 벼 재배 면적 3만 헥타르를 줄이고 논의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등 생산 조정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휴경답하고 이런 거 많이 그랬는데 이 상태로 나가면은 그것도 이제 좋지 않나 싶습니다. 쌀 소비를 늘리는 대안으로 떠오른 가공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로 활로를 찾으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개쌀로 만든 떡볶이용 쌀떡을 만들어 하반기부터 싱가포르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밥쌀과 함께 가공식품 수출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또 우리 쌀에 대한 소비 촉진과 연구개발, 농가 소득을 안정화하는 방안으로 쌀 의무 자조금을 도입하는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시의 시내버스 관련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올 들어 요금도 오르고 매년 수십억 원의 보조금까지 받고 있지만 서비스는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게 시민들의 평가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도심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 버스를 놓친 여자 승객 한 명이 승용차를 타고 세 정거장이나 따라간 뒤 버스기사에게 항의합니다. 하지만 버스기사는 두 어깨를 들썩이며 모르겠다는 행동을 하고 창밖으로 얼굴을 한번 내밀고 난 뒤 곧바로 출발합니다. 중국에서 온 다문화 가정의 한모 씨는 버스기사가 창밖으로 침을 뱉는 등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안 세냐고 하니까 제 얼굴 따가 침 빼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까지 가는데 처음 보더니 왜 여기 쳐들어왔냐고 저한테 심한 욕해가지고 또 그냥 해가지고 그렇게 총교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버스 못 타겠어요. 한 씨는 버스 회사를 찾아 사과를 요구했지만 버스기사는 계속 심한 폭언을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저씨 침 뺐었죠? 침 뱉었다 그래 고발해라 좀. 네. 아이고. 한 씨의 고소에 따라 포항시와 경찰은 조사에 나섰으며 버스 회사 측은 승객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서는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지역 시내버스 관련 행정처분은 지난 2013년 118건에서 2014년 110건, 2015년에는 47건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민원은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올 들어 요금을 평균 12% 인상하고 매년 수십여억 원의 보조금까지 받고 있지만 서비스 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시민들의 불만입니다. 대부분이 불친절하고요. 언쟁이 생기니까 손님분이 또 무슨 말을 하면 기사분도 또 무슨 말을 하면 상대방 오해가 쌓이고.
포항시는 버스기사를 상대로 친절 교육을 하고 친절한 기사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어젯밤 7시 40분쯤 포항시 죽도동의 모 아파트에서 36살 A씨가 어머니 64살 B씨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가 숨지고 동생도 크게 다쳤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어머니와 크게 다퉜다는 이웃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음압시설 같은 장비가 부족해서 우왕좌왕하던 모습 기억하실 텐데요. 정부가 메르스 환자를 치료한 병원에 관련 장비를 사라면서 모두 482억 원을 지원해줬는데 대부분이 엉뚱한 데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료원이 지난해 정부로부터 받은 메르스 관련 병원 장비 지원 사업비는 5억 원, 엑스레이나 혈액 검사기, 훈증 소독기의 멸균 소독기 등 대부분 메르스와 관계없는 통상적인 병원 장비를 사는 데 썼습니다. 13억 원을 받은 경북대병원은 CCTV를 설치하는 데만 절반 정도인 6억 2천만 원을 썼고 나머지도 메르스와 상관없는 곳에 지출했습니다. 메르스 사태 당시 문제가 됐던 음압시설이나 에크모, 응급의료센터 개선 등에는 한 푼도 쓰이지 않은 겁니다. 가장 많은 돈이 든 CCTV의 경우 180대 중 120대는 기존 CCTV를 새 CCTV로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고 새로 설치된 60곳도 직원 업무 공간이나 노조 사무실 앞처럼 엉뚱한 곳이 많았습니다. 간호사실 가까이 복도 쪽으로 당겨가지고 거의 간호사실을 둘러싸고 이렇게 거의 그 CCTV를 다 달고 좀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지금 감시용이라는 어떤 그런 의심이 가장 짙게 좀 들죠. 정부는 지난해 메르스 치료병원 29곳에 13억 원, 메르스 노출자 진료병원 21곳에 5억 원씩 모두 48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병원들이 직접적인 메르스 관련 장비를 구입한 것은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시민단체에서는 메르스 예방 치료와 관계없는 곳에 쓰인 돈을 환수하는 한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영천시는 어제 시의원, 공무원, 시민단체 등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K2 공군기지와 대구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해 지역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영천시는 전투기 소음과 땅값 하락, 군사시설 보호구역 과다, 경마공원 영향, 주민 반대 여론 등을 들어서 공항 유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국제공항급의 대규모 공항이 영천에 건립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조건부 찬성 의견도 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찰관의 성비위가 잇따르자 경찰이 징계 요건을 강화하는 등 복무기강 확립 특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한 달간 본청과 지방청의 감찰 및 청문감사위원 등을 모두 동원해서 일선 경찰을 대상으로 특별 복무 점검을 하고 지방청 차장 등을 팀장으로 하는 관서별 기강 확립 TF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성희롱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경찰관에 대해서는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에 조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모레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엑스코에서 대입 수시 모집에 대비한 제7회 진학진로 박람회를 엽니다. 수시 합격을 위한 나의 길 찾기를 주제로 전국 50여 개 대학 입학 관계자와 진학 상담가 70여 명이 참가해 대입 관련 종합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입 전형 상담관에는 47개 대학이 참여해 사전 신청 없이 현장 상담을 할 수 있고 대학 전공 체험관에는 7개 대학에서 전공 체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북교육청이 올해 1학기 초중고등학생 2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1,600여 명이 학교폭력 피해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피해 응답률은 0.8%로 2013년 2.5%를 기록한 뒤 2014년 1.4%, 지난해 1%로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4.1%로 가장 많았고 따돌림과 신체폭행 순이었습니다. 또 학교폭력 피해 응답이 없는 학교는 521곳으로 지난해보다 42개 교가 늘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로 대구시에서 3만 8천여 명의 저소득층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돼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의 수급자가 11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늘었고 수급자 가구당 월 평균 지원금도 51만 4천 원으로 10만여 원 늘었습니다. 이처럼 수급자가 는 것은 부양 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됐고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데 따른 겁니다. 국내 최초의 전기 상용차 완성차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DIC가 오늘 대구시와 투자 협약을 맺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서 DIC는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 4만여 제곱미터 땅에 500억 원을 투자해 내년 6월부터 1톤 화물용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DIC의 투자로 3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물론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에 큰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 허브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구시는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주민을 찾아가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허브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3명의 복지 전담 공무원을 주민센터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복지 허브화 사업을 우선 57곳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18년까지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민센터의 명칭도 행정복지센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안팎에 보이겠습니다. 칠곡 등 일부 지역이 31도로 가장 덥겠고요. 대구는 29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밑두겠습니다. 한편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 또는 위험 단계까지 올라서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는 가급적 장시간 야외 활동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고요. 계속해서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3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영천 28도, 대구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경북 남서내륙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의성의 낮 기온 30도, 봉화 2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한낮에도 25도를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를 일겠습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되다가 주말쯤에는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